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 점령에 충격을 받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에 투입되었던 병력 일부를 철수시키면서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 러시아군 편제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여서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의 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처절한 굴욕을 맛보고 있는 푸틴과 러시아 상황에 대해서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일부 군대를 철수하고 있으며,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이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의 거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군을 파견했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월저널이 이어서 미국 정보당국은 이런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부 철수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미국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14일 드미트리 리코비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의 말을 빌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에서 일부 부대를 철수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4일 현재까지 전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현재까지 74개 정착촌을 포함해서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권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병력은 진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 내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땅의 면적이 1175제곱킬로미터라는 미국 띵크탱크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비춰보면 불과 일주일 만에 올 들어 빼앗긴 땅 전체에 버금가는 면적을 손에 넣은 셈입니다. 한편 쿠르스크주 인접주인 벨고로드주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주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바체슬라프 글레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벨고로드 지역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매일 가해지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집이 파괴되고 민간인들은 다치고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글레드코프 주지사는 이어서 따라서 우리는 오늘 벨고로드 지역 전체에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위원회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벨고로드는 이미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주민 대피를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푸틴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기습 공격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14일 러시아 본토 기습 작전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는 기밀 유지가 꼽히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 군대가 러시아 영토를 침략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기습 성공의 키워드는 속임수와 도박이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급습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22기계화 여단의 드론 대대, 그리고 82 공중강습여단, 80 공중강습여단 등은 격전지인 동부전선에 있다가 은밀히 북쪽 러시아 접경지대 도시인 수미로 이동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국경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탄약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이 감히 러시아 본토를 침공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이번 러시아 본토 기습 작전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공격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나서야 기습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작전을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작전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해서 비밀로 붙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전에 투입된 장병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비밀리에 계획된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전쟁의 역학관계를 뒤집고 러시아를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 대담한 움직임이었으며 일종의 도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기습 공격이 진행된 후에도 러시아군은 사태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와 선전이 난무하는 이번 전쟁의 특성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의 방어선을 쉽게 뚫고 전진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에 본부를 둔 전장 영상 분석 조직인 블랙버드 그룹의 분석가 파시 파로이네는 이건 현대의 성공적인 작전이 극도로 엄격한 작전 보안 조치와 기만이 필요하다는 좋은 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기습 작전과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한 부대가 지난 6일 오후 1시쯤 미국산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몰고 러시아 국경을 넘어갔을 때 러시아군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탱크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러시아군 진영을 향해 돌진했고 그들 모두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러시아 영토를 급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작전들이 성공하자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흥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하루에 5에서 10km씩 빠르게 진군해서 여러 마을, 철도 노선의 일부 주요 가스 수송 지점을 점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투와 관련해 헤오르이 티크의 우크라 MOV 대변인은 14일 러시아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점령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공정한 평화 회복에 빨리 동의할수록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곧바로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크의 대변인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주를 침공한 것은 모스크바가 돈바스 전선에 추가 지원군을 파견하는 것을 방지하고 러시아의 국경 간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진정 상황을 보면 티크의 대변인이 말한 그 목표를 우크라이나군이 제대로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겁니다. 러시아군이 이 돈바스 같은 지역에서 일부 군인들을 철수시키면서 본토 방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러시아의 물류라든지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침공에 대해서 핵물질 탈취라든지 핵 및 에너지 시설 파괴다, 이런 말들을 선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진격 이후 아무도 러시아의 물류와 인프라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을 통해서 푸틴이 그토록 남의 나라와 전쟁을 원했고 또 계속 싸우고자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러시아에 강제라도 평화를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푸틴이 평화협상에 나선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관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일부를 점령한 이 엄청난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BBC는 14일 러시아 일부 영토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가 이미 푸틴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과 동시에 러시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명예롭게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일부를 다른 곳으로 철수시키도록 해야 하며, 둘째는 미래의 평화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영토 점령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BBC는 이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국의 군대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푸틴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푸틴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지적 그대로 푸틴은 잃어버린 영토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를 쿠르스크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런 러시아의 총반격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끝까지 성공한다면 러시아 군대를 분산시켜서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작전에 치중하느라 기존의 주요 전선에서 허점을 노출하게 되면 더 큰 반격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러시아 내에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보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푸틴에 대한 압박이 조성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뉴스는 어차피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푸틴 역시 러시아 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군 격퇴에 전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명예롭게 러시아 본토에서 철수하는 방법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수하려면 최소한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뭔가의 언질이라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푸틴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14일 은퇴한 호주 장군이자 전략가인 믹 라이언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현재 점령한 러시아 영토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신 많은 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봤습니다. 크루스코주를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상당 부분 손실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우크라이나군이 국경 내부까지 철수해서 군대와 장비를 보존하면서 언제든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국경과 가까우면서도 방어하기 쉬운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어도 손쉽고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러시아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현재 이 옵션을 우크라이나 지도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러시아 본토를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세계적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